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사람마다 매매 스타일이 다르긴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단타를 할 때 호가를 안 본단 말이죠. 이걸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켜놓긴 하는데 잘 보진 않아요. 이걸 참고해서 투자 판단을 하진 않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요한 걸 캐치했을 때 시장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고, 그게 첫 번째로 생각해요.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기회를 엿보고 수익을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만의 노하우가 되겠죠. 어떤 분들도 뭐 호가 안 볼 수도 있는데, 보통 단타를 하는 분들은 거의 호가를 보니까 아마 제가 좀 약간 별종이거나 뭐 특이한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한지, 호가를 보는 것보다 어떤 게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그걸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께서 저한테 저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이야기했던 시장 동향들이 어느 정도 잘 맞았거든요. 아마 제 영상을 6개월 정도 이상 보신 분들, 그 이상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길게 보셨다면 제가 말하는 대로 시장 방향이 흘러갔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단타 이야기인데 그것과 크게 연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주식의 스토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차트라는 건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그냥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차트라는 건 과정을 만듭니다. 과정을 만드는 차트가 있고 아닌 차트가 있어요. 아닌 차트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과정을 만드는 차트를 여러분이 볼 줄 안다고 하면 그 흐름에 대한 확신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과정이라는 건 세력들이 관리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한번 올리겠다 마음 먹으면 계속 보내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단타에서 호가보다 중요한 게 뭐냐?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올랐습니다. 저도 돌파할 때 매수를 해서 수익을 좀 냈어요. 근데 장후반에 올릴 수도 있는데 이런 자리가 보통 가는 자리거든요. 이게 밀지 않고 가는 자리예요. 근데 가는 자리에서 투매가 나왔고 바로 못 올렸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점심 이후에 올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왜 매수했냐면,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얼마 전에, 어제도 언급했는데, 여기서 거래대금이 7천억이 터졌습니다. 7천억 터지고 그 뒤로 슈팅이 안 나왔어요. 보통 주식은요, 원리가 있는데 슈팅이 나오고 나면 잠깐 시간 텀을 뒀다가 다시 한번 재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소형주, 중형주,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은 곧바로 바로 올릴 수도 있고 그냥 연속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1파동이 있으면 2파동이 있다라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식을 자주 보시면 그러한 패턴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강한 거래대금과 강한 슈팅이 나오면 이런 파동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뭐라고 했어요? 우량주는 1파동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누를 가능성이 높아요. 연속적으로 슈팅이 나오려고 하면 7천억 이상의 돈이 또 들어와야 되거든요. 1조 이상의 돈이 들어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세력들이 1조라는 금액을 어지간해서 잘 싸주지 않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연속으로 못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만약에 연속적으로 갑자기 1조가 터진다, 그러면 계속 보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기껏해서 7천억 쏘고 기껏해서 1조라는 돈을 쐈으면 거기서 허무하게 밀리는 흐름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돈을 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는 한 번만 발생시키고 다음날 투매에 나왔기 때문에 그 뒤로는 슈팅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는 안 나왔지만 어제도 살짝 호가만 조금씩 올려서 저항대까지 올려놨어요.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봉을 늘려서 보시면 어떤 그림이냐면, 자, 제가 선 그은데 보이세요? 딱 여기 저항을 터치하고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좀 끌려서 제가 매도했지만 이 가격을 관리하면서 결국 돌파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을 보지 못하고 만약에 단순히 호가창만 본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쉽게 가주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보시면 계속 흔들었습니다. 꼬리 달리는 거 보이시죠? 위로 꼬리도 달리고 아래로도 꼬리가 달리고, 슈팅이 나오면 또 급락 만들고, 슈팅 나오면 급락 만들고, 굉장히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개미 털기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시장이 좀 그래요. 오늘 10시 이후로 거의 슈팅이 나오는 종목이 없거든요. 지금 LG 디스플레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전국에 있는 단타쟁이들이 다 지금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이 쉽게 안 보내주고 아직 상승 초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흔들고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나 이런 보합 흐름 가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만 깨지 않으면 다시 재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아직 점심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봤던 이런 흐름을 캐치하지 못하면 당장 호가가 막 흔들리고 위아래로 흔들고 이런 거에 의해서 매도하게 된다. 그러다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추격 매수하겠죠. 그리고 또 흔들면 어떻게 돼요? 또 매도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상향인데, 이러한 패턴 같은 경우는 엇박자를 타게 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저도 10시 전에는 매매를 마치는 편인데 조금 더 길게 끌고 갔었던 이유가 일봉상으로 이 종목이 차트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는 건 아니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전제가 대전제가 된다고 하면 확률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어설프게 손절할 일은 많이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좋은 팁을 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스토리가 만들어진 종목에 대해서 내가 확신 있게 매매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전략은 뭐가 있냐면, 자, 분봉을 통해서 이 종목의 힘을 가늠하는 방법도 있어요. HJ중공업이 힘이 좋은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힘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힘이 좋은 것도 중요한데 또 뭐가 중요하냐? 거래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승하는 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하는 힘이 뭐가 중요하냐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크게 오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빠른 시간 내에 주가가 오른다는 건 뭐예요? 호가 물량을 다 잡아먹으면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받쳐줘요. 거래량도 받쳐주고 거래 대금도 받쳐줘요. 그러면 이 종목은 분명히 뭔가 호재가 있는 거예요. 뉴스를 안 봐도 그냥 얘는 호재가 무조건 있는 거예요. 호재가 있어야만 이 정도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패턴을 발견했다면, 이렇게 막 잘 올리는구나, 여기만 봐도 힘있게 올리는구나, 이걸 발견했다면 이 종목이 다음날, 전날 분명히 그렇게 힘이 좋았는데 다음날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움직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 정도의 힘과 변동성을 보였다면 다음날도 그 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응용해서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조 동화원이 오늘 오전에 반짝 이렇게 오르고 말았어요. 이거를 만약 설명할 수 있다면 이미 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런 상승을 만들어냈고 왜 이만한 돈들이 들어왔는지 설명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정답은 농심홀딩스 때문입니다. 농심홀딩스가 단기간에,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세력들이 밀어붙이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사조동화원 역시 뭐예요? 같은 음식 업종이죠. 사조동화원도. 그래서 상승이 나왔을 때 돈들이 추가적으로 붙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후발주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돈도 많이 붙고 상승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농심홀딩스가 올라가는 걸 보고 나서 얘를 바로 상승할 때 초입에 발견했으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후발주라 해도. 왜냐면 선발주가 이미 크게 올라버렸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농심이 그렇게 크게 올랐으면 크게 오른 만큼 조정도 클 수가 있어요. 그럼 선발주의 조정이 크면 후발주도 폭락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만약에 사조동화원이 호가가 정말 좋아요, 움직임이. 이게 거래대금이 약하지 않았거든요. 거래대금도 약하지 않고 거래량 유지도 잘 됐기 때문에 호가 움직임도 분명히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결국 후발주기 때문에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침 지금 인벤티지랩이 오르고 있네요.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비만 섹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어제 올린 영상에도 언급을 했었어요, 멤버십 분들에게. 그래서 조금 더 종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에 차트 고수 등급이 있거든요. 그걸 들어오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비만 섹터를 왜 언급할 수 있었냐? 얘도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요? 이전에 상승할 때 힘 보세요. 인벤티지랩 엄청났습니다. 이 상승은 잘 나오는 상승이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크진 않아요. 소형주로서 이런 상승은 종종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롱바디 양봉으로만 밀어 올리고 있거든요. 여기는 점상 가까이 찍었었고, 롱바디 양봉 상한가, 또 상한가, 여기도 상한가 가까이 찍었고, 거래정지도 한번 당했죠. 거래정지 한번 당하는 건 약간 훈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상승할 때 거래정지 당하는 종목은 일시적으로 좋게 볼 필요가 있어요. 단타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던 종목이 지금 꽤 오랫동안 5월달까지 딱 올랐다가 지금 한 4개월 정도 바닥에서 기고 있다가, 그리고 갑자기 상한가 또 만들어내면서 이전에 있었던 힘을 발산시키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차트의 원리. 1파동, 보합, 2파동.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충분히 만들어졌고 이미 과거에 힘이 좋았던 것을 증명했으니까, 그리고 이 종목만 그러는 게 아니라 비만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만들기 때문에 세력들이 기껏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밑으로 내리면서 허무하게 죽일 일은 없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어떤 그림이냐면, 세력 입장에서 선택할 사항은 많아요. 지금 세게 보내고 깊게 누르고 올리고 이런 패턴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까지만 올랐다가 천천히 계속 조금씩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늘 크게 갈지 말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력이 시나리오가 다양하거든요. 올릴 때 어떤 식으로 올려가는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건 어떻게 합니까? 매수를 안 합니다. 내가 스토리를 알고 있는 것만 그 상승하는 시점에서만 하는 거고, 지금 난 이 스토리에 대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인벤티지랩이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그냥 허무하게 끝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이렇게 올랐다 눌렀다 다시 오르는 이런 패턴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롱바디 양봉으로 끝낼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허무하게 꼬리 달고 마무리 지을지, 이 부분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건 베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자, 이런 패턴도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잘 못 사요. 긴가민가 해요. 그러다가 여기쯤에서 한번 이렇게 또 슈팅 나왔잖아요.
그쵸? 급등 나오고 또 급등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해요. 그럼 놀랍게도 세력들이 한번 이렇게 흔들어줘요. 그러다가 그냥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또 뚫고 상승했단 말이에요. 여기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를 하고 나서 연속으로 올리면서 또 슈팅이 나왔어요. 이게 호가를 막 잡아먹어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됩니다. 거래가 더 많이 늘어났죠.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또 뭐가 나온다? 극심한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들어왔던 개인들의 물량이 털릴 때까지 얘는 어떻게 한다? 괴롭히고 안 보내거나 하도 안 팔면 그냥 옆으로 끝내서 마감시켜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 마음인 거죠. 세력 마음, 고통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뭐다? 알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분석하고 연구를 해도 지네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어떨 땐 그냥 올려버리고 어떨 때는 그냥 영원히 올리지 않을 것처럼 옆으로 보내버리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움직이는 거는 없고 뭐든지 세력들이 만들고 또 개미들이 들어오고 그걸 털고 서로 뭐 눈치 싸움하고 그런 과정이 단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호가만 보면은 그런 판단이 되기가 어렵죠. 저 같은 경우는 호가를 아예 안 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좀 힌트나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식이라는 건 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하기도 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추상적이에요 좀. 또는 설명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이게 그냥 느낌만 알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럴 때 들어갑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좀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어려운데 이거 명확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의 과제예요. 그래야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내동매매를 안 합니다. 감정적인 매매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